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했더니 오늘 의료기술직 경도 시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 몇 분도 지금 가셔서 많이 지금 황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 한파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처음 팀장이 되신 분을 한번 한 3일 전인가 만났거든요. 근데 얼굴색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암 환자 비슷한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5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암 판정을 받으면서 아주 말기는 아닌데 말기에 가까운 암.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일단 우리 모험을 해보자, 수술을 해보자,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수술도 하고, 방사선요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약치도 다 했나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쭉 받는 과정에서 엄청 큰 고통을 겪게 됐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죽을 날이 별로 안 남았구나.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뭐를 해야 되지? 그따고 앉아서 그냥 죽을 날만 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다음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부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평상시 영어가 되게 영어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하고, 또 평상시 내가 또 과학에 대해서 화학 이런 거.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잠을 1시간도 안 잤답니다.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막 아파 죽겠는데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대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공부 열심히 하면 기분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이렇게 했었었나 봐요. 근데 1년 전에 그 암이 없다고 판정이 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암이라는 애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암이 싫어하는 거는 포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면 암도 싫어해서 암도 떠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얼마나 끼쳤는지. 자, 포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암뿐이겠습니까? 포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그렇죠? 우린 암보다 더 쉬운 합격이잖아. 그렇지? 포기 안 하면 된다니까요. 포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포기를 안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치? 자, 우리 동기부여 이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슬로우의 동기부여 이론, 생, 안, 사, 존, 자. 자, 그래서 마슬로우는 뭐라 그랬냐면 밑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생리적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야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고 마슬로우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반발을 든 사람이 누구세요? 알드퍼. 그래서 알드퍼는 두 개를 묶어서 존재 욕구, 또 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묶어서 관계, 그 다음에 얘네를 묶어서 성장의 욕구. 이러면서 알드퍼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밑에서부터 출발 안 해. 중간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가 별로 이렇게 충족이 안 돼도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이에요? 마슬로우 편 아니야.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래서 비록 배는 고프지만 지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또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배고프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픈 거. 우리 신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이야, 지금? 지금은 이론론이지. 그렇죠? 이론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래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몸은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몸이 가장 튼튼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맨날 마음이 아프니까 들들들 볶지. 그렇죠? 우리 맨날 아파요, 맨날. 그렇지? 그리고 또 황사가 왔어. 그러면 우리 뭐 홀바디 세일하죠 또. 그지? 황사에 내 몸을 다 세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또 하다못해 머리에 버짐도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치? 이거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심신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으로 가야 돼. 그치?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그지?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마음이 갑자기 울고 싶어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데, 알아. 알아. 그래도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울해. 알아. 그래도 공부하자. 이제, 자, 끊는 방법입니다. 남자친구 보고 싶어. 여자친구 보고 싶어. 알아. 자, 그래도 공부하자. 아시지? 예. 그래서 우리는, 자, ERG, 알드퍼, 그리고 심신 이론론. 이론론이 아니라 이론론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 자, 우리 공부합시다. 여러분, 괴로운 거 알지만 공부합시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모의고사 쪽까지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별로도 문제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제 모의고사는 단원별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조금 쉽고, 제가 최대한 현장에 맞추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연습하고 새로운 문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런 것들은 뭐 감으로라도 잡아야 되는데, 답은요, 몇 번 나왔어요? 응? 몇 번? 4번. 4번. 자, 일단 볼게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거리를 가깝게 해서 말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서, 이거 괜찮지요? 그쵸? 자, 의자 배열은 가로 일직선형이 좋다. 가로 일직선형이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로 일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 좋아요, 나빠요? 이 사람은 좋겠지. 이쪽 사람은 안 보이겠지. 그쵸?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가로 일직선은 아닌 것 같은데. 한 2줄, 3줄, 그래서 가까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일직선이 아니라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거를 볼 수 있게끔.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일직선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일단 다른 거 봅시다. 자, 조용한 곳, 간접 조명이 설치된 곳,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곳이 적당하다.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간접 조명이 마음에 안 드나? 근데 또 직접 조명 눈이 또 부셔서 좀 그런 것 같고. 자, 학습 동기, 선수 학습의 유무 등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학습 동기예요. 그래서 내가 동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자, 학습자의 신체적, 사회적 상태에 따라 학습 지도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학습 방법을 달리하면 안 된다. 이게 생각이 드시나 보네요. 근데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태에 따라 또는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 이분이 뭐 하지 마비야. 그렇다고 내가 그냥 계속해서 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에 맞게끔 학습 방법을 좀 바꿔야 돼. 사회적인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건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만 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도 경험이 없다. 그럼 좀 힘드시긴 할 겁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우리 산부인과, 예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때 뭐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맨손으로 했었었죠. 근데 특히 예전에는 시체를 해부하다가 알아서 애기 나온대요. 알아서 갈게. 그래서 손 대강 씻고 가서 애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자꾸 산후우열에 빠지는 거야. 근데 이 의사는 자꾸 내진 아시죠? 내진. 그러니까 내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산모가 산후우열에 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진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진이 뭐지? 그래서 다른 의사들 쭉 보니까 시신 해부하다가 막 뛰어와서 애기 받고 또 다시 가서 시신 해부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만 열심히 닦으면 산후우열이 없어진다라고 밝힌 사람 누구냐면 우리 배운 적은 없어요. 죄송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제멜바이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누구 봤어요? 산후우열 하면 생각나는 사람. 홈즈. 네, 홈즈는 불결한 손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산후우열 예방에 조금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고 제멜바이스는 불결한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옆에 4번에 보시면 비르호라는 사람. 비르호. 자, 이 사람은 병리학의 아버지. 이거는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 루돌프 비르효. 그래갖고 병리학의 아버지. 그래서 이분은 세포를 발견해낸 사람.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은 세포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요 비르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그냥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요거 유인물 있습니다. 유인물 볼게요. 자,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인데 헝가리 상가 의학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산후우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진찰 횟수, 그러니까 내진의 횟수와 산후우열 발생률이 거의 비례함을 발견하게 됐고, 그 원인을 봤더니 시체를 만진 의사의 손에 이제 그 손 갖고 환자를 내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봤고, 근데 그때 당시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젊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정신과 환자가 돼서 정신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이 이 젊은 애가 뭐 별거 갖고 그런 걸 한다 그래갖고 난리를 쳐서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의사계. 그래서 이제 정신병 환자가 돼서 여기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여튼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를 좀 알아두시면 돼. 자, 다시 봅시다. 3번. 자, 보건소에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할 때 올바르지 못한 것은 됐습니다. 이것도 답은 몇 번으로 나왔나요? 알려주시면. 3번. 자, 1번 괜찮습니다. 2번도 괜찮고요. 자, 3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신데? 당뇨 고혈압 시기에 대한 팜플렛을 전시하는데 학령기 아동? 안 되죠.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성인 대상. 성인 대상으로 팜플렛 전시하는 거 괜찮습니다. 학령기 아동은 조금 어려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편식 프로그램 캠프. 이건 괜찮습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 괜찮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열중증 중에서 만성적인 열중증 기억하시죠? 그게 뭐죠? 열쇠약. 열쇠약. 얘는 뭘 주면 된다 그랬어요? 뭐를 주면 되지? 비타민 B1을 주면 된다. 얘기했었었고 푹 쉬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런 거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나왔었죠. 예전에 기출문제로도. 자, 보시면 지금 활성탄을 투입한데, 그리고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한 거. 좀 조물 같진 않죠. 이렇게 특수 정수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쁨 단계입니다. 나쁨 단계. 그리고 5등급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유인물은 갖고 왔습니다. 자, 유인물 잠깐 볼게. 기출문제라도 나왔기 때문에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 등급은 몇 등급? 물의 등급. 6등급이죠. 종류는 몇 종류? 7종류. 그러니까 6등급 7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등급이 2개죠. 1등급이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서 A는 간단한 정수 처리 후의 생활용수. 그리고 B는 여가, 침전, 살균 등의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 그렇죠? 그 다음에 2등급이 자 보시면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그 다음에 생활용수 또는 수용용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이 거기 보시면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그 다음에 공업용수 또는 생활용수. 그 다음에 4등급이 보시면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 그 다음에 5등급은 특수한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에 나왔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우리 서울의 물은 몇 등급까지? 서울물 2등급. 그리고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는 3등급까지도 하고 있다. WHO는 몇 등급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3등급까지는 먹어야 된다. 이제 나머지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자, 갑시다. 6번입니다. 자, 라니냐 현상. 요새는 잘 안 일어나는 라니냐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 나와 있습니다. 답 고르셨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답은 몇 번 하셨어요? 4번. 네. 자, 1번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엘니뇨는요? 남자아이. 예, 남자아이. 신의 아들. 그리고 얘는 라니냐는 여자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엘니뇨와 반대 현상으로 열대 동태평양,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히려 낮아질 때 발생한다. 예, 맞고요. 3번은 맞고, 4번은 이게 뭐야? 열대 무역풍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약해지게 되면 서부의 따뜻한 물층은 보통 때보다 얇아진대. 자, 따뜻한 물층이 얇아지니까 바닷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따뜻한 물층이 얇아지는 거니까 따뜻한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차가워지는 거지. 그리고 동부의 따뜻한 물층은 보통 때보다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동부의 따뜻한 물이 두꺼워지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결국 동부의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이렇게 동부의 물은 따뜻해져. 그리고 서부의 물은 떨어져. 이거는 엘니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니뇨. 그치? 아까 라니냐는 뭐라 그랬어요? 동부의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부의 물이 온도가 올라가. 그럼 이거는 엘니뇨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고요. 라니냐는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시죠? 근데 어느 바닷물이냐면 동부 쪽에, 동태평양 쪽에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런데 비해서 엘니뇨는 동부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엘니뇨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맞추셨는데 왜 맞추셨어요? 근데 답은 4번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맞추셨어요? 다른 게 다 맞아서? 맞아요? 몰라요? 몰랐었어요?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이에요. 염소 소독,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괜찮지요? 약포 냄새 나고 암 유발하는 거 무슨 암? 응?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암이 유발된다. 그 독소에 의해서 암이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가전에 우리나라는 여가전에 염소 주입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염소 전처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크린 지나서 바로 염소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염소 후처리가 있습니다. 그 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소독이야? 염소 전처리하고 염소 후처리하고. 후처리가 진짜 소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번은 괜찮아요. 자, 3번.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은 수도관을 지날 때 수도관에 녹이 슬기지 않게, 슬게 하지 않으므로 수도관을 거의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유지비가 적게 든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수도관? 잘 몰라요? 자, 4번 보세요. 자, 염소 잔류량은 염소를 주입시켜서 소정시간 접촉 후에 유리 잔류 염소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염소량으로 불연속점 이전에 주입한다. 이게, 그러니까 불연속점 이후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까지 주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그 전에 미리 주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불연속점 이전의 농도까지 주입한다. 이 소리거든요. 결국, 자,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를 위해서는 그 불연속점 이후까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염소가 수도관을 그렇게 독술지 안 하는구나. 이런 거 좀 새로운 거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유인물 잠깐 볼게요. 자, 오존소독이라고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오존소독은 뭐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 캐나다 등등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0.1mg per 리터 정도로 5분간 유지를 하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고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단점이 잔류염소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오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치? 오존의 특성입니다. 오존의 특성 보시면 3번 폐하에 민감하지 않대요. 그럼 폐하에 민감한 애는 누군데? 염소. 어디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요? 산성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했었어. 근데 여기는 오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다는 거고. 그런데 수중의 잔류 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특징이고. 자, 장점 보시면 거기 또 2번에 있죠. 폐하 변화에 상관없이 강력한 살균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암을 유발시키는 THM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단점을 보시면 단점에 잔류성이 없다. 이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오존 구입시설 장비가 복잡해서 고도의 운전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요거예요. 자, 수도관에 녹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 게 오존 소독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아까 7번에 아까 말한 오존 소독, 예, 이거는 수도관 교체하는 거는 오존.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염소 소독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도관 교체한 적 있어 없어? 집에 거의 없어요. 염소 소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이거는 굳이 3번을 몰라도 4번을 알면 답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4번. 자, 8번입니다. 자, 생의학적 모형. 생의학적 모형 하면은 뭐와 뭐의 관계다? 병원체와 숙주 간의 관계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신 이원론을 얘기한 거죠. 하여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개입주의, 잔여적인 건강 개념, 우리 다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질병의 종교적 관점, 특정 병인설. 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우리는 특정 병인설만 맞다는 걸 알 거야. 나머지 눈치로. 답은 3번. 질병의 종교적 관점 아니지. 그쵸? 예, 그러니까 확실히 답을 3번이야. 그럼 1, 2번이 맞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잔여적인 건강 개념 뭘로 하실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꿔보세요. 잔여적인 건강 개념? 응? 뭘로 하실래? 질병의 연속선이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지. 이분법적 사고. 맞죠? 질병, 그 다음에 건강. 그지?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이 있는 거야. 질병이 아니면 건강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잔여적인 건강 개념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픈 거야. 이게 잔여적인 건강 개념. 그러니까 질병의 이분법적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한 개입주의 뭐요? 몸 안에 병원체를 뽑아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총체적 모형에서는 내 몸 안에 균이 있어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가 기능을 잘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숙주 안에 병원체를 무조건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과도한 개입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항상 이게 낯선 단어들이 좀 종종 나오면 이걸 낯설지만 낯설지 않게 자꾸 머릿속에 자꾸 풀가동 하셔야 돼서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뭔가 보다 라고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9번입니다. 자, 물속의 잔류염소량 검사. 이거 예전에 학교 보건에서 배우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올소 톨리딩 검사.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은 뭐예요? 1번 딕 테스트 성홍열. 그죠? OT 테스트. OT 테스트가 뭐지? 어? 뭐지? 저 단원별 때 분명히 얘가 말씀드렸는데. 아, 응? 그렇지, 결에. OT 테스트 말고 또 요새 최근에 하는 건 PPD 테스트. 예전에는 OT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올드 투베르클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 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OT 테스트. 그래서 얘는 하고 나면 48시간 후에 검사를 확인한다 그랬잖아. 근데 PPD 테스트는 72시간 후에 확인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OT 테스트는 결핵이고요. 식 테스트는 뭐예요? 디프테리아.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입니다. 국소염증을 나타내고 독혈증을 일으키는 체외 독소를 분비하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 쓰실래? 헷갈리죠? 뭐 어떤 게 힌트야? 힌트가 하나도 없어. 그치? 자, 이거 유임을 잠깐 볼게요. 자, 유임을 제가 안 갖고 왔나?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임을 없어요? 어떡하지? 없어. 다음에 갖고 올게요. 분명히 유임을 썼는데 없어, 지금 없어. 이거 다음에 갖고 올게요. 이거는 문제, 그러니까 답도 아예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데.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이거 뭐 그냥 암기니까 보시면 되는데, 초과하는 항목, 뭐? 답은 3번? 3번? 갑자기 왜? 우리 가망간산 칼륨 소비량은 몇이었는지 아세요? 10. 네, 근데 15잖아요. 그러니까 초과했지. 그렇지? 자, 암모니아성 질소는 0.5지. 그렇죠? 0.5인데 0.2니까 초과 안 했습니다. 우리 질산성 질소가 몇인지 아세요? 질산성 질소 10. 네.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염소이온 하면은 몇이었는지 아세요? 250. 염소이온. 그치? 지금 뭐랑 헷갈려? 잔류염소랑 헷갈렸나 봐. 맞죠? 예, 염소이온이 250이었어. 250. 찾아보시면 이거 잘 안 나오는 거였긴 했어. 그리고 질산성 질소는 10인데 5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에 네. 15하고 미리미리그램 있던데 10mg. 미리미리그램에서 이거 미리 앞에 자 오타. 죄송해요, 오타.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미리미리그램이라고 있나요? 근데 없어요. 그냥 미리그램. 미리미리그램 이런 거 없어. 미리그램. 그래서 오타 쪽이고, 죄송해요, 오타가 나서. 그래서 15니까 이거는 초과를 한 거예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염소이온을 그걸로 봤나 봐. 잔류염소랑. 잔류염소는 4고. 그쵸?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온열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입니다.
자, 쾌감대 하면은 괜찮죠? 우리 그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기온의 4대 요소. 기온, 기습, 기류, 그 다음에 복사열. 자, 이 중에서 기온과 기습이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개가 영향을 주는 거. 불쾌지수. 그렇죠? 그 다음에 기온, 기습, 기류 세 개가 영향을 주는 거는 쾌감대. 그 다음에 네? 감각온도. 그치? 감각온도. 그 다음이 카타 냉각력.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셨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요 세 개. 그러니까 얘네 세 개가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많았고요. 얘네 네 개가 영향을 미치는 게 등가 온도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쾌감대 쪽이에요. 그래서 쾌감대는 보통 차기 상태에서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기후 범위에 맞습니다. 자, 감각 온도 역시 기온, 기습, 기류 세 개였었고요. 그치? 그래서 포화, 습도 맞지? 정지 공기 0m/s 하에서의 등온 감각을 주는 기온을 화씨로 표현한 거 맞습니다. 자, 불쾌지수는 기온, 기습 네 맞고요. 카타 냉각력 기온, 기습, 기류 역시 맞아. 답은 4번이죠. 4번. 자, 12번 같은 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13번. 자, 13번의 답은 4번. 물속의 BOD 농도가 증가되고 유기물 농도가 증가되는 거. 이건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지요. 이제 그러면 기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DO가 높아져. 산소 함량이 높아? 그럼 당연히 DO가 높아. 온도가 낮아? DO가 높아. 결국 1, 2, 3번은 DO가 높아지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4번은 BOD가 높아지는 경우. 자, 14번입니다. 상수도 정수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자, 상수도 정수지 올바른 순서는 답은 4번. 네, 4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 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칠판에 안 써드려도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야 돼.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무슨 물이야? 원수. 그래서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을 통해서? 도수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수장 안으로 들어와요. 맨 처음엔 스크리닝.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염소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이 침사. 그 다음에 침전 전에 뭐 한다는데 응집제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응집제 집어넣고 이거 휘휘 저어주는 거를 교반이라고 했었을 거야. 교반 휘휘 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침전으로 가는 거지. 결국 우리나라는 약품 침전이다 아니면 보통 침전이다. 약품 침전. 예. 그러니까 약품 침전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여가가 오는 거죠. 여가. 그렇죠? 그리고 여가 오고 그 다음이 소독. 네. 이렇게 해서 떠나죠. 정수장을 떠납니다. 무슨 관을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예.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배수지. 그래서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칠판에 정리 안 해드려도 되지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하여튼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이에요. 우리 완속여과와 관계없는 거. 우리 완속여과 하면은 급속여과랑 꼭 구분을 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속여과 하면은 미국 거야, 영국 거야? 영국 거. 자, 광대한 면적 맞습니다. 보통 침전 맞고요. 영국식이고 역류세척이 답이네. 그럼 이거 뭘로 바꿀까요? 사면대치로 바꾸셔야지. 역류세척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압을 강하게 줘서 그걸 한 바퀴 탁 뒤집어 버리는 거죠. 하여튼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건강의 연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건강의 연속성 개념. 웬만하면 우리 알 것 같은데 답은 몇 번 나왔어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답은 네, 2번이지? 이것도 쉬울 거예요. 1번, 그치. 이해되실 거고. 아, 여기서 또 이런 걸 또 브레이크 잡으시는 있더라. 건강, 불건강, 질병, 사망의 4단계는 완전히 연속적인 상태로 각 단계 상호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건강으로 이동, 아유, 그거는 아니고, 그건 제외고. 그치? 하여튼 여기서는 건강이 있고, 끝에가 사망이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망에서 갑자기 질병으로 오고 이러진 않으니까 사망은 거의 끝일 거예요. 그거를 제 나머지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은 차이가 없는 거 맞고 3번도 그치 이거 맞아요. 근데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이 보건의식이 빈약한 계층보다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더 넓다. 맞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웬만큼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요. 근데 좀 돈 버는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보고 그다음에 4번도 역시 맞을 거예요.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17번이에요. NH3 하면은 뭐지? NH3가 암모니아 쪽이지?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 많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그만 나오는데 눈치로 보도 알겠는데 NH3가 암모니아라는 것만 알면은 답은 3번. 함질소성 유기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요 유기물하고 그치. 질소성 유기물이 많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염소 소독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응? 결합 잔염소. 그치? 클로라민. 그치? 그러면 혹시 염소하고 뭐랑 결합이 되면 TH 형성되지? 유기물. 그치? 유기물이, 그러니까 물속의 유기물이 특히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이 많아. 그럼 여기에 염소가 합쳐지면서 THM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있고, 그런 거는 다 얘기 안 해드려도 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혹시라도. 자, 우리 염소 소독하고, 염소하고, 아까 말한 뭐가 합쳐지면, 유기물이 합쳐지면 THM이 된다. 네. 그다음에 염소하고 뭐가 합쳐지면, 암모니아가 합쳐지면, 클로라민이라는 결합잔염소가 생긴다. 이겠고요. 그 다음에 유리잔염소는 두 가지가 있었지 않았어요? HOCl, OCl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소독력이 강한 애가 누구였었어요? HOCl. 얘가 소독력이 강한데 얘는 낮은 폐하에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답은 3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보건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항상 뭐든지 문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게 문제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럼 주어진 4개 중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4번? 예, 예비조사부터 해야 돼.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는 게 의료기관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찾아가서 먼저 협조를 구하고, 네, 가정방문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서는 예비조사를 먼저, 항상 뭐든지 요구도를 확인한다. 예비조사한다. 이걸 항상 먼저 답은 4번을 하시는 게 좋고. 자, 19번입니다. 이 화학적인 소독 방법이 아닌 거. 저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학적인 방법이 뭐야? 응? 화학적인 건 화학적인 거야. 그리고 물리적인 건 물리적인 거야. 근데 이 화학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게 이 화학적인 방법이 물리적이고도 화학적인 방법. 두 개가 합쳐진 게 이 화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 그럼 이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해. 그러면 일단 보기를 볼게요. 자, 소독 방법 중에 간헐 증기 멸균법.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죠? 이게 우리 습열, 건열 중에서도 습열에 해당되는 거야. 간헐 증기 멸균법이니까 여기 뭐 있었냐면 물리적인 방법이었어. 물리적인 방법.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약이지.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유통 증기 멸균법 하면은 이게 역시 습열이고 물리적인 방법. 그 다음에 자비소독법 하면은 얘도 습열에 속하고 물리적인 방법.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이런 문제가 꽤나 많이 나는 건 아시죠? 근데 은근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다른 하나 골라야지. 다른 하나. 답은 2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다 물리적인 건데 얘만 화학적인 거야. 그럼 답은 2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소독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특히 물리적인 방법에는 뭐 건열, 습열, 그 다음에 비가열, 뭐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꽤나 나와요. 소독 방법은 좀 보시고. 자, 20번입니다. 만성 카드뮴 중독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지? 카드뮴. 응? 그치. 근데 그 일본에서 나오는 거. 이따이지. 그러니까 폐기중, 그 다음에 신장장애겠지. 장자가 빠졌겠지 또. 신장장애, 단백뇨, 빈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우리 폐기중, 단백뇨, 신장장애는 확실히 맞아. 빈혈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 이거죠 이게.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느낌에. 응?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소적혈구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작아져요. 그래서 빈혈은 일어나고 또는 저색소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배워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카드뮴하면 빈혈도 일어나는구나. 근데 빈혈 특징이 적혈구가 작아져, 사이즈가. 소적혈구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답은 4번. 자, 우리 1회 몇 개 남아졌으려나? 한 3개부터 시작할까요? 3개 틀리신 분. 3개. 아, 2개? 3개? 2개? 2개? 3개? 네. 혹시 몇 번 틀리셨어요? 6번. 잠깐만. 6번이고요. 아, 6번도 틀리셨지? 또 7번. 좀 길면 틀리는구나. 그렇죠? 또 20번? 네, 20번은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 자, 3개, 남은 3개도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회에 들어갑니다. 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유인물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유인물. 제가 아까 그게 없어진 걸 알았어요. 이걸 이렇게 결핵 그거 하다가 OT 테스트, PPD 테스트 하면서 다 이것과 유임을 했다가 아니야 이거 단원별에서 했으니까 지우자 하면서 지우면서 그 밑에 거에 다 지운 것 같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일단 거기 질병과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아메바, 그 다음에 리케치아. 커피 먹고 싶어서. 자, 일단 보세요. 자, 콜레라 어디 들어가요? 세균. 말라리아. 네, 아메바에 들어갑니다. 발진 티푸스, 리케치아. 발진열, 리케치아. 황열, 바이러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간염, 바이러스, 백일해, 세균, 매도, 세균. 여러분 지금 황열 음출하셨습니다. 황열은 바이러스야. 자, 그 다음에 활성 메이지의 병원체 전파 유형 써놨습니다. 이거 뭐 달달달 외우라는 거. 사상충, 발육형, 말라리아, 발육 증식형, 제기열. 이게 경란형. 그 다음에 황열, 증식형. 그 다음에 패스트, 증식형. 수면병, 발육 증식형. 쯔쯔 가무시, 경란형. 발진열, 증식형도 괜찮고 배설형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틈나는 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회로 갈게요. 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눈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때 가장 올바른 것은요. 자, 5세 아동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예, 인형 괜찮습니다. 인형. 뭐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박 실험에 관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하여튼 답은 3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급속여가법의 관계가 없는 것은, 급속여가? 그러면, 뭐지? 미국식, 맞지? 약품 침전 맞고, 역류세척 맞고, 전처리가 불필요해? 이게 뭔 소리일까? 네? 그러니까, 급속여가 전에 뭐가 있어요? 급속여가 전에 무슨 침전? 약품 침전. 그렇죠? 그러니까 약품 침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처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불필요가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전처리로 약품 침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정답이 되겠죠. 그치? 자,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또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더는 아는데,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영역에서 전인적인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던이 처음으로 소개한 건강 모형. 던 하면 우리 뭐 기억하세요? 응? 연속성 개념 이런 거거든요. 사회생태학 아닌 것 같고 역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웰리스 모르겠는데. 자, 이거 잠깐만 봅시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공중보건 좀 심화반에서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냥은 얘기 안 했을 거야. 웰리스 모형이라고 해서요. 던이 처음으로 소개를 한 건데. 자, 웰리스는 뭐냐면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 몸에 있는 기능을 극대화하는 거야. 이걸 웰리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도 역시
정신과 신체의 연계가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개인이 고차원적 기능을 하고 미래와 개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인적 기능에 있어서 신체, 정신, 영적 영역에서 전인적인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신체, 정신, 영적 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한 포기가 아니라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거 갖고 내 몸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있는 기능을 최고로 끝까지 올려.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웰리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부족하지만 나머지 애들이 계속 기능을 극대화시키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던이 얘기한 거예요.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개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올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4번입니다. 유지의 3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해야 할 첨가물. 너무 쉬운데 3패 방지 뭐예요? 산화 방지 제제. 답은 1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유기염소제에 의한 중독의 치료. 우리 유기염소제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거. DDT. 그럼 이거에 대한 중독의 치료제. 우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아트로피는 뭐에 대한 거죠? 아트로피? 유기인제. 발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처음 들으셨죠? 발. 얘는 납이나 순 중독 치료에 딱 좋아요. 발, 납, 순 중독 치료제입니다. 자, 니코틴은 뭐지? 니코틴? 이게 약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비타민 B1 왜 줄까요? 4번이 답이야. 비타민 B1 왜 줘요? 비타민 B1이 뭐 있었어요? 우리 비타민 B1의 기능. 우리 젊은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럼 비타민 B1 준다 그랬죠. 그럼 비타민 B1이 약간 신경 쪽을 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쇠약감을 완화시켜주는 게 비타민 B1. 약간 축 늘어지고 기운도 없어. 이랬을 때 먹는 게 비타민 B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노발비탈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페노발비탈. 예? 응, 항경련제. 결국 DDT를 중독이 되면 경련이 일어나요. 그러면 항경련제를 줘야 되겠지. 진경제라고 합니다. 진경제. 경련을 멈추게 하는 약을 주고 그러니까 특효약은 없지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뭔가 대증요법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우리는 맨날 글로 배웠기 때문에 유기염소제 약 없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뭐든 주겠죠. 이런 약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이에요. 자, 교토 메커니즘 하면은 몇 년? 97년. 몇 기? 2기. 선진국 가스, 온실가스 감축. 이겁니다. 근데 그 교토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거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데 내가 줄 안 치면 여러분도 안 치고 넘어가서 자, 우리 유임을 볼게요. 자, 교토의정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하고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7년에 그 세 개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도 하지마 하니까 나 못하겠어 하고 포기할까봐 그러면 요런 제도를 활용해라고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공동이행제도. 자,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계라고 해서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공동이행제도는 뭐냐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해서 오염 배출을 감소시켰어. 그리고 그 감축시설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진국이 우리는 계속 감축할 때 다 감축해서 더 이상 감축을 못해.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스가 나와. 오존가스가, 그 온실가스가 나와. 그랬을 때 이 기술을 후진국에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줄어들었어. 그럼 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실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게끔 이게 공동이행제도고 근데 배출권 거래제도는 말 그대로 배출권을 돈 주고 파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그 온실가스 배출 조금 해. 그러면 요만큼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 배출해라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출을 안 해. 그럼 나머지 돈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선진국에. 이게 배출권 거래제도고. 그 다음에 청정개발제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수행해서 감소된 실적 일부를 선진국의 저감량으로 허용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청정 개발 체계하고 공동 이행 제도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선진국은 저감량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고 개도국은 나름대로 기술을 인수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두 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질문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 청정 개발 체계 있었습니다. 공동 이행 제도 있고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 제도 있고 사전 통고 승인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교토우정서 이쪽은 조금 유명해서 좀 깊게까지 들어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에이즈의 주 원인인 HIV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 이것도 혹시라도 문제가 나올까봐 여러분 또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 감염 가능성 있는 거 답은요. 4번. 가번 같은 경우는 HIV 바이러스 감염 모체로부터 모유수를 받고 있어.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있죠. 임산부에서 아기한테 감염될 확률이 몇 %일 것 같아? 응? 내가 이제 감염됐어.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 그 아기한테 감염될 확률 100%예요? 응? 25%. 예, 감염될 확률이 25%. 근데 모유수유는 괜찮답니다. 모유수유는. 그리고 HIV 바이러스 감염 모체로부터 질식분만이 뭐야? 질식분만. 정상분만으로 출생한 영아, 예, 걸립니다. 근데 오히려 수술하는 건 안 걸려. 그러니까 수술해서 뱃속에 아기를 꺼내. 이건 안 걸리는데 질식분만하면 질식분만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튀고 아기한테 옮겨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안 걸려요. 성접촉 당연히 걸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같이 일한다고 해서 안 걸려. 그래서 답은 나라. 4번이 답인 거고요. 요거 조금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유의물 좀 볼게요. HIV 바이러스 감염 경로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 하나는 뭐냐면 노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양의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가 2번 보시면 혈류로 들어가야 돼. HIV 바이러스가. 그러면 나는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HIV 바이러스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시 위쪽 동그라미 1번 옆으로 갈게요. 혈액, 정액, 질분비 및 모유 등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는 있대요. 들어는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혈압 쪽이겠죠. 근데 모유에도 들어있긴 하는데 아까는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흉수, 내촉수에게도 적은 양이지만 HIV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눈물, 땀, 침 이런 데는 별로 들어가 있지 않다.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유수유를 받고 있는 애인데 아기가 입안에 상처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지. 근데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여기 이제 모유수유에 있는 HIV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성관계를 통한 감염.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파 방식이 성관계. 그죠? 그리고 이때 성관계는 남자에서 여자로 전파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8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이고 보통 1회 성관계 시 걸릴 확률이 되게 작네요. 0.01, 0.1까지. 그러니까 딱 1회 성관계를 했을 때 이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폭력에 의한 성관계는 아무래도 좀 거칠겠지. 그래서 여기는 1%까지 증가되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오염된 혈액제제 노출 이게 있고요. 그래서 B형 간염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 수직 감염 볼게요. 전 세계 신생아 소아의 90%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걸리면 당연히 엄마한테 걸렸겠죠. 수직 감염이 많은 거고 거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에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수직 감염의 약 92%는 임신 후반 2개월 동안 또는 출산 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출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만약에 안 걸렸다면. 그리고 65%는 이 중에서도 65%가 출산 시 일어나는 걸 알려졌다. 그래서 질식분만은 절대로 안 되고 꼭 수술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염된 주사기 이게 있습니다. 오염된 주사기로는 이것도 역시 좀 작네. 0.5에서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가능해요. 그래서 쭉 써봤습니다. 쭉 썼는데 거기에 가벼운 키스 괜찮다는 거죠. 가벼운 키스 괜찮고 그 다음에 변기 같이 사용하는 거 괜찮고 목욕 샤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그리고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고 나머지는 그렇고. 네, 이렇게 해서 자, 7번의 답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4번이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호염성 장염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호염기성 하면은 뭔지 아시지? 바다 생선. 자, 답 몇 번 하셨어요? 1번? 소금조리 식품에서 잘 발효한다. 우리 소금 대부분 바다 생선 갖고 소금조리 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소금 절이하면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나 보다. 일단 답 1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있어? 예. 그러면 1번 일단 좀 이따 설명 드릴게. 자, 식염 농도가 극히 낮아도 잘 발육한다. 극히 낮으면 발육 안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돗물에 씻어 먹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2번도, 극히 낮아도 발육한다니까 이거 틀린 거지. 그럼 2번도 틀렸는데. 자, 7% 식염 농도에서 발육한다. 보통 몇 %에 잘 발육을 해요? 얘가. 3에서 4.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에서 10까지도 괜찮다. 10에서도 한다. 그래서 우리 염장법이 몇 %인지 아세요? 염장법 10%. 그게 10%서부터는 발육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3에서 4고 넉넉 잡고는 거기서 앞뒤로 길어서 뭐 한 10 전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 맞죠? 결국 3번, 4번 확실히 맞아. 그럼 1, 2번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1번은 소금조리 식품에서 잘 발육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을 집어넣으면 발육 안 하지 않나요가 아니라 대부분 바다 생선은 소금조리 식품을 하는 염장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다 생선에서 잘 발육한다는 소리야. 그 소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은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갖고 계속 1번은 소금조리하면 그 다음에는 안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소금조리하는 식품에서 발생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이에요. 9번. 이것도 마가렛 화이트 헤드라고 해서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쉴게요.